네, 안녕하세요. 최지희입니다. 오늘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20분밖에 없는데 제가 사실 준비한 얘기는 1시간 분량의 얘기이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이 어머님들께 항상 얘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설명에는 어머님들께 좀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을 드리는 설명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요, 어머니, 이게 사실 이 논술로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가 이제 어머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시고 궁금한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2학년까지의 모의고사에서 한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 늘 1등급이 나왔다. 혹은 2, 3등급을 왔다 갔다 한다. 이랬을 때 어느 정도의 대학을 도대체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합격한 애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합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머님들께 어떤 거를 좀 여쭤보고 싶냐면요. 아마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등급도 사실 합격하기가 정말 힘든 시험이고, 그리고 로또와도 같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도무지 수리 논술을 합격을 한 친구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운빨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험이다 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그럼 제가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 합격하는 애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요, 현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그 고3 담임 선생님들도 사실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요, 표본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올해 조사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합격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조사건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수강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저의 1년 수강생은 코로나 전에 800에서 900명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항상 논술로 합격을 해왔던, 다른 수시 전형 없습니다. 논술로만 합격했던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머니, 논술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저발해서는, 게다가 어머니요, 이거는 파이널 수강 인원까지 합한 인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반을 수강하고 있던 친구들이 오래 들은 친구들일수록 더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합격 명수 때문에 제가 파이널 수강생을 넣어 놓기는 했지만, 정규반 수업을 들었던, 오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그만큼 더 높다는 건데, 그러면은 도대체 그런 합격률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논술은 일단 한양대학교 논술만 하더라도 1등급이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게 담임 선생님도 잘 모른다는 얘기가요. 표본이 많아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626건이었던 거지, 이게 사실은 그 재작년에 코로나 전에 한 8, 900명 정도의 표본을 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표본으로 어느 정도의 등급이 나오고, 제가 항상 수강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나중에 학불 조사를 할 때, 그러면 너의 그 수능 수학 등급은 몇 등급이었고, 다른 등급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능 수학 등급이 몇 등급이었고, 그리고 내신이 얼마였는지, 요거는 좀 항상 물어보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일주일에 네가 수업 듣는 시간 외에 따로 논술에 복습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얼마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그 결과를 보여드리러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200 몇 명의 합격 결과를 다 보여드리기는 종이가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주요 합격생 앞에 107명까지만 좀 가지고 온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은요, 요 엑셀 파일에 정확하게, 이거는 그 어떠한 그 과장이나 그 거짓도 없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이 합격생들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지금 수능 수학과 내신 등급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수능 수학 등급이나 내신이 빈칸으로 쳐져 있는 친구들은 도저히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점수가 높아서 밝힐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빈칸 쳐져 있는 친구들은 수능 수학이나 내신이 3등급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울산대 의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의대 중에 하나죠. 가장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의대는 울산대 의대, 그리고 카톨릭대학교 의대입니다. 서울대 의대 물론 좋지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반에서 서울대 의대 간 친구들은 구술 면접으로 합격을 했던 친구들이고요. 논술로 간 친구들 중에서는, 논술에서는 서울대 의대가 뽑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울산대 의대 그리고 카톨릭대 의대가 가장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인데, 그런데 지금 합격자가 몇 등급으로 합격하고 있는지 보세요. 2등급입니다. 현실을 보셔야지 되세요. 그냥 카더라가 너무 많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게 가장 답답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분명히 1등급인 애가 한양대 논술을 썼는데 떨어져요. 그걸 보니까 1등급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전혀 거짓이 없고 그 가공하지 않은 자료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건국대 수의대 수능 수학 3등급으로 합격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애들 등급이 높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3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내가 1년에 보는 이 30명 남짓의 아이들의 하나 자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세요. 이게 어느 정도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1등급이 내가 파이널 수업만 듣고 합격할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3등급인 친구가 겨울에부터 꾸준히 들은 친구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사실 겉으로 나이가 상당히 좀 어려 보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사실 10년 넘게 논술 강사를 했는데요. 이 10년 넘는 시간 동안 논술 강사를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항상 어머니들께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불이 나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지금 특히 위에 자녀분이 없으신 분들, 지금 고3 자녀가 장녀, 장남이신 분들께서는 감이 없으세요. 이게 도대체 수시도 종류가 너무 많고 수시 6장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일단 할 수 있는 게 내신이기 때문에 일단 기말고사까지는 내신에 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내신은 어떻게 되는지 봐서 뭔가 다른 걸 준비하고자 하자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기말고사 끝나고 컨설팅을 학종을 받으시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대학교 가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으시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내 생각에는 우리 아이가 한 이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말이 빠르진 않습니다. 지금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1.5배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 컨설팅 하시는 분이랑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래서 등급을 보니까 그럼 논술 최저로 이 정도 학교는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논술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교들을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학종과의 차이가 학종이 여기 있다고 하면 논술이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기말고사 컨설팅 끝나고 상당한 충격을 받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학종과 논술의 학교 차이가 심하게 날 수가 있지? 그러면은 진작에 논술을 준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나한테 이걸 아무도 안 알려줄 수가 있지? 그래서 여름방학에서부터 애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대 논술부터가 9월 초에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9월 초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죠. 그리고 9월 말에 이제 시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7월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수업을 한 10주 정도밖에 못 듣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답안지를 10개밖에 작성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사실 제가 그때 그래서 이제 후회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시대인재 재종반 애들이 사실 논술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시대인재 재종반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논술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논술 너네 지금 작년에 그렇게 좀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몰랐대요. 이렇게 자기가 논술을 좀 꾸준히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낮은 수학 등급에 더 낮은 수능 등급으로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걸 보면서 도저히 자기는 자기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는데 논술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친구들이 사실 논술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어머님들께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논술 합격자가 없냐면은요. 최저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중앙대학교 의대랑 공대의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리겠고요. 학교는 중앙대를 예수로 잡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앙대가 가장 이 수리 논술에 대해서 투명한 자료를 공개를 해주고 있는 대학이에요. 자, 예를 들면 서강대, 뭐 좋죠. 연대, 치대 좋아요. 하지만 연대, 치대의 경우에는 최저가 없죠. 그럼 최저 맞추고 난 다음에 경쟁률 줄어드는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 의대도 마찬가지고요. 최저 맞춘 다음에 경쟁률 줄어드는 거 없어요. 연대, 치대나 한양대 의대는 정말 거기야말로 천하제일 논술 대회입니다. 최저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중앙대 최저가 4개 합이 의대예요. 의대. 4개 합이 5등급입니다. 전부 다 1등급 나오고 하나 정도만 2등급으로 삐끗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최저를 통과하는 친구들은 지원한 친구들의 몇 %가 통과할 것 같으세요? 9월 모평을 보고 나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래도 한 90% 정도는 되는 애들이 최저를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놀랍게도요.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어머니. 10%밖에 최저를 맞추지 못해요. 게다가 올해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인 영어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자료들을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은 중앙대학교 일반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대학교 의대의 경우에 90%에 가까운 친구들이 최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못 맞춥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깔아주는 의도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공대 일반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합이 6등급입니다. 같은 최저를 가지고 있는 학교 가운데는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합이 일반적으로 한 6등급 정도 나오는 대학교들이 이제 그 정도 되는 대학교들인데 거의 다 상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한 세계합이 6등급 정도 되는 요 정도 대학교에는요. 보통 60대 1의 정도의 경쟁률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그래도 세계합이 6등급인데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로 이것을 맞추면서 가는 친구들도 4분의 1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75%에서 80% 정도 되는 애들이요. 최저를 맞추지를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래요, 어머님. 이 학생들과 어머님들이요. 저한테는 굉장히 가감 없이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또 비슷한 집단의 같은 학생들끼리 그리고 같은 학부모님들끼리 계시다 보면은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최저조차 맞추지 못해서 이 학교를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기 싫어요. 그냥 논술은 원래 안 되는 거라 그랬어. 우리 애가 최저를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를요. 절대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쪽팔리거든요. 정말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저를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1년 내도록 우리 아이들과 어머님들을 설득할 거예요. 제발 6, 9월 모의고사에 최저 맞춘 학교를 쓰시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은 정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 당연한데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자기 상황이 되면은요. 사람이 행복 회로를 자꾸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왜 우리가 로또 사고 나면은 왠지 당첨이 될 것 같아서 이거 다 하면은 뭐 하지 계획 세우고 있는 것처럼 왠지 될 것 같아요. 왠지 쓰면은 그래도 6장 중에 1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최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학교를 쓰고 나의 실력에 맞는 과를 써도 될까 말까 한 게 논술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아이들 원서를 정말 예쁘게 써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운이 좋으면 6개 중에 4개를 합격을 해오기도 하고 그래도 최소한 수업을 오래 들었던 친구라면은 자료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6개 중에 1개라도 합격을 시켜주게 되는 거지. 이게 절대 내가 평소에는 못했지만 그날 하루 갑자기 신내림을 받아서 논술을 갑자기 잘해야지 이런 거는 정말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오늘 제 수업을 듣게 하시든 안 듣게 하시든 오늘 정말 가져가셔야 되는 포인트는 6월, 9월 모의고사만 보셔야 됩니다. 자꾸 저한테 나중에 저를 설득하려고 하세요. 저를 설득하시면 안 되세요. 아니 우리 애가 6, 9월 모의고사에서는 잘 안 나왔지만 4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에서는 맞췄어요. 2학년 때는 맞췄어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6, 9월 모의고사에 시대인재 재종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집단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대 수학과, 카이스트 수학과를 다니는 애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에요. 지방대 의대생도 지금 거기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서울 안에 있는 메이저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메이저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는 뭐 한양대 공대 이상만 가면 돼요. 연대 공대 이상만 가면 돼요. 한다면 경쟁할 일조차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어디서는 경쟁이 되냐? 수능에서는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수능에서는 위에서부터 깔고 내려옵니다. 6월, 9월에 걔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직면하셔야 되세요. 자꾸 정말 현실을 냉정하게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직접 상담한 기록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 친구인데 이 친구 지금 보면은 6, 9월 최저 못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학교의 최저를 못 맞추고 있냐면은 세계합이 6등급인 학교의 최저를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다 자료로 드렸으니까 안 찍어 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친구 지금 보면은 6, 9월 최저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실제로 이 친구 지금 보시면은 저한테 1월부터 수업 들었던 친구이고 이 얘기를 귀에 피가 닦지가 않도록 들었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어떤 대학교 가고 싶다고 써낸지 보세요. 난리도 아닌데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애들이 이렇게 원서를 써옵니다, 어머니. 제가 9월에 이 아이들이랑 1대1 면담을요. 밤을 새서 일주일 동안 해주거든요. 그거는 어머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4시, 5시가 돼도 무조건 카톡에 대답을 해드리는데 이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6, 9월에 최저 못 맞췄으니까 쓰지 말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것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고요. 6, 9월에 못 맞췄지만 다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7월에 맞췄으니까 4월에 맞췄으니까 2학년 때는 잘했고 6, 9월만 망했거든요. 당연하죠. 인정하기 싫지만 6, 9월 모의고사가 자기 실력이거든요. 그리고 꼭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최저 맞추는데 그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최저를 맞추는 거죠? 이게 어쨌든 수리논술로 대학을 가게 되면은 수능보다 말도 안 되게 좋은 대학을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요. 저를 좀 믿으시고 나중에 상담하실 때 제 말을 좀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보면은 무려 1월부터 수업을 들었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6개 중에 4개 학교를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교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친구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논술 점수가 상당히 높은 친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월에 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나머지 논술 모의고사 얘는 의대급 논술을 쓰는 친구예요. 하지만 의대에 최저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너는 그러면 원하는 과를 쓰는 것은 좋으나 그런데 너처럼 논술을 잘하는 애가 그러면 어쨌든 수능으로만 넘기지 않겠으면 되는 거지. 지금 얘는 수능으로 넘기면 갈 대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친구예요. 3등급, 2등급을 이걸 쓰고 있는 친구가 쓸 수 없는 논술을 쓰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3등급이면 여기 가세요. 2등급이면 여기 가세요. 이게 논술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 친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안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의대 최저까지 다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의대 최저는 울산대 의대, 중앙대 의대 최저까지 다 맞추고 있는 친구인데 지금 보세요. 자, 이 친구 그래프 지금 이렇게 약간 아래쪽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는 3등급, 2등급이었는데 완전 위쪽에 포진되어 있어요. 논술 실력으로만 따지면 얘가 훨씬 더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요. 얘는 의대 쓴다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수능으로도 충분히 덕치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서가 남는다면은 그러면 수시 2차에 있는 문제는 써봐도 괜찮으나 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대 합격 논술 점수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4, 5등급을 맞추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대 의대 정도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쉽게 나오니까 그 정도는 한번 써보고 울산대 의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울산대 의대 시험 정말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학생들마다 다른 개개인의 솔루션이 들어가야 돼요. 등급만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얘는 1등급이고 쟤는 아까 3등급이었으니까 얘가 훨씬 잘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절대 아니에요. 얘가 진짜 논술을 어느 정도 쓰는 거를 보기 전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올해 들은 친구들이 합격을 잘해오냐면은 물론 좋은 수업을 듣고 많은 답안지를 써보고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수업을 얻어가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미적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논술을 하고 기하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확통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의 논술을 하고 어려운 문제에서 버텨나가는 힘, 그리고 쉬운 문제에서 답안지를 어느 정도로 교수님이 원하는 답안지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봐서 얘의 커리큘럼, 얘의 그 원서 6장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7, 8월만 들었어요. 8월만 들었다, 7월만 들었다 이러면은요. 그 한 번 시험 가지고 그 시험이 아까 이 친구처럼 이런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정말 잘하는 애들 한 번만 못 볼 수도 있고 못하는 애들 한 번만 잘 볼 수도 있어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놀랍게도 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주변 말씀을요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논술은 정말 카더라가 많고 정확하게 자료로 입증되는 것을 보셔야지 되시고요. 이렇게 일단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교에 지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실력이 되는 과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9월에 엄청난 멘붕이 오실 거예요. 대학을 6개를 정하기도 힘든데 이 6개의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과들이 너무 다르고 도대체 무슨 이 과에서 MSD라는 과가 도대체 뭘 하는 과인지도 모르겠고 광 메카트로닉스랑 나노 메카트로닉스의 차이는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과랑 이 학교를 선택하다 보면은요 도대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어차피 그러면 한양대가 다 똑같은 한양대겠지 하고 그냥 기계공학 써. 어차피 남자는 전학이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해서 써버리는데요. 실제로 높은 과랑 낮은 과의 차이는 그 점수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단원의 논술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의 논술에서 어느 정도의 답안지를 쓴지 보고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논술에서 한 60점 정도의 답안지를 쓰는 학생이다. 절대 기계공학과 합격할 수 없어요. 그러면 60점 정도의 실력으로 합격 가능한 생활과학대나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건설환경공학과라든지 자원환경공학과라든지 이렇게 공대 중에서 좀 낮은 곳이 대략 60점대 혹은 70점대 좀 안 되는 점수로 합격할 수 있는 곳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한양대학교 다이아몬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 전기생체 이런 곳들은 다 80점대 이상 맞아야 되는 곳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느 정도 합격할 만한 곳에 이 원서 스케줄을 정말 예쁘게 짜서 이 친구를 6개를 정말 완벽하게 예쁘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격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논술에서 합격을 만들어내는 거는 물론 좋은 수업을 듣고 잘 가르치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 실력에 맞는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것을 이 과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반드시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주변에 이런저런 너무나 카더라가 많습니다, 어머니. 저 어떤 카더라가 제일 많냐면 우리 애만 사실 정말 대치동에서 이 과학고 애들만 데리고 있는 재수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과학고 현재 아이들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시대인재 재종반도 출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분류의 애들을 봅니다. 그러면은요 그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저는 미적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친구는 많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애들이 한 번 봤다고 해도 사실상 한 번 다 봤다고 해도 정말 대충 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 애만 지금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애는 기하 하나도 안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제 수업에서는 기하랑 확통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미적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 겨울방학이 끝나도록 미적 뒷부분에 이 적분 파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1, 2월 커리큘럼은 제가 미적분 말고도 앞에 고등수학 상화와 수 1, 2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수열과 극한 중심의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미적 같은 경우에는 또 논술에 주로 출제되는 이 개념에 관한 원리에 관한 부분과 수능에 출제되는 어떤 스킬을 이용한 부분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친구들은요. 미적 수업 처음부터 다시 해줘야 돼요. 미분이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더 가르쳐 줘야지 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상황이 우리 애만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의대를 합격해 오는 친구들조차도 나만 못하는 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집단 내에 계실 때는 별로 솔직해지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자존심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약 10분의 1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이것밖에 없어서 혹시 좀 추가적으로 이거 자료를 다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우리 조교들 실장 저희 개인 실장님이랑 같이 쓰는 요 연락망을 좀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중개학님에서는 올해 월요일 저녁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월달 초에 개강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요 번호로 저한테 궁금하신 이거는 이제 전화는 이제 사실 불가하고요. 문자로 설명회를 들었던 학부모인데 중계동에서 설명회를 들었고 이런 점이 궁금하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사안에 따라서 전화를 드리든지 아니면 문자로 답변을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최지희였습니다.